흔히 대상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비살상 무기 내지는 비치사성 무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치명상을 입히는 사례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과 정책들도 정립되고 있는데요. 치명적이지 않아서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리얼 웨폰을 응원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비살상 무기라고 부르지만 이런 무기들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저살상 무기, 즉 레스 리설 웨폰, 좀 극단적으로 해서 덜 죽이는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무기다 이런 얘기인데요. 냉전 종식 이후 전쟁의 양상이 국가 간 전쟁에서 테러 단체나 게릴라 반군 등에 대한 비정규전으로 변화하면서 저살상 무기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요. 미군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 관련 장비 도입과 훈련 비중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대표적인 저살상 무기로는 곤봉이나 삼단봉 같이 인력을 직접 이용하는 타격병기가 있죠. 이러한 타격 무기들은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기본적인 제압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요. 구조와 사용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만 반면에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교하고 다양한 저살상 무기들이 등장했는데요. 최루가스나 구토작용제, 향정신성 작용제 같은 가스나 액체를 분무하는 방식의 무기도 있지만 물리적 타격력이 필요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발사체로 상대를 타격하는 방식의 저살상 무기 이런 종류가 꽤 많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고무탄입니다. 고무탄은 말 그대로 고무로 된 탄환을 발사해서 상대를 타격하여 제압하는 방식의 저살상 무기인데 대부분은 일반 총기보다는 산탄총, 유탄 발사기, 최루탄 발사기 같은 대구경 화기에 사용됩니다. 그럼 고무탄을 대구경 총기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관통력은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작은 구경의 탄환에서 높은 운동 에너지를 얻으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반대로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는 관통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통산이라든가 피부에 박힌다든가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추면서도 질량은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확보하는 대구경 탄환이 제격인 거죠. 고무탄이라고 해서 완전히 고무로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무만 가지고 충분한 질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은 쇠구슬 같은 재질을 넣고 외부를 두껍게 고무로 씌운 이런 방식도 많고요. 이외에도 아예 고무가 아닌 PVC 원통이나 경질 스펀지 같은 다른 재질도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레저용의 페인트볼 발사기에 페인트볼 대신에 고무탄이나 최루가스 캡슐을 장전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벨기에 총기 명문인 FN사 같은 경우는 아예 페인트볼 규격을 이용해가지고 저살상 무기인 FN303을 개발했는데 미군에서 이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약 대신에 고압 압축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폭음이나 연기, 화염 등으로 인한 군중의 혼란을 줄일 수도 있고 화재 위험도 없어서 한때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도 나름 팔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밖에도 미국 경찰이 흔히 사용하는 저살상탄인 빈백, 즉 콩주머니도 빠지면 섭섭한데요. 빈백은 산탄총에서 발사되는 약 40g 무게의 탄환으로 천으로 만든 주머니 안에 지름 2mm의 납구슬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이런 물건입니다.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는 주머니를 사람에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머니가 인체에 맞으면서 쫙 퍼지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위험 있는 무기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타격 효과도 높고 또 살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빈백도 널리 사용되는 저살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저살상 타격 수단들이 존재하지만 물리적 타격에는 언제나 위험성도 따르는 법이죠. 앞서 말한 고무탄 등으로 인해서 실명이나 중상을 입은 사례도 많은데요. 실제로 1975년 영국에서 시위 진압 사례를 연구한 결과 고무탄에 의해서 사망자가 1명, 장애를 수반한 중상이 17건, 입원이 필요한 중상도 41건이나 발생했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로 각국의 경찰과 군대는 고무탄 사용에 대해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서 거리와 타격 부위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FN303 같은 무기도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물리적 타격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테이저라 불리는 원격 전기 충격기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테이저는
철침을 상대 피부에 발사해서 박는데 이제 철침에 전선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정 전압과 전류로 조절된 전기 펄스를 상대방의 근육에 전달함으로써 상대를 무력화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단순히 높은 전압을 흘려가지고 감전시키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감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고 또 수미터 거리의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전기 충격기는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야 됐는데 이거하고 다른 거죠. 또 최근에는 2연발이나 5연발처럼 여러 발 쏠 수 있는 테이저도 개발되는 추세고요. 그런가 하면 음파나 전자파를 이용하는 저살상 제압 장비도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개발해서 미 해군도 사용하는 LRAD가 있습니다. LRAD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강한 음파를 쏘는 특수한 스피커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즉 20에서 2만 헤르츠 안에서 강한 음파를 발사해 상대를 제압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군과 경찰이 시위 진압이나 군중 통제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또 선박에 장착해서 해적의 접근을 막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고출력 전자파를 발사하는 ADS, 즉 액티브 디나이얼 시스템, 능동적 거부 체계도 있는데요. 이 ADS는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활용한 무기입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수분과 닿으면 가열돼서 고통을 유발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테스트 결과 3초만 노출돼도 피부 온도가 섭씨 44도까지 올라서 고통을 느낀다고 하고,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화상은 물론 안구 손상이나 암 발생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무기죠. 그래서인지 미군도 이 장비를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는 했지만 결국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EMP탄 등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저살상 무기들이 현대전에서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할 텐데요. 전쟁 양상의 변화 속에서 필수적인 체계로 자리 잡은 저살상 무기지만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만큼 사용에 늘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